집단을 이제 진행할 때 집단 초기에, 이제 일회기 네네. 초기에 내담자가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려요. 그럴 때 이제 리더가 이 초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입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. 우선은 네네. 집단 초기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별칭을 소개하고 내가 이 집단에 거는 기대, 그리고 네. 이런 부분들을 보통은 하게 되죠. 그러면 네네. 이런 부분에서 네. 자,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리더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집단 초기에서 이제 집단원이 눈물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자기 개방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 다음 집단을 진행할 때 본인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. 아, 내가 너무 이 집단을 진행하는데 방해했나? 그리고 내가 너무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막 눈물이 나갖고 좀 뻘쭘하다.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집단은 괜찮은데 집단원이 스스로가 자기가 과도한 개방을 해서 눈물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그 다음 집단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질 집단이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어떤 이런 동질 집단이에요. 그러니까 상담사 동질 집단이면 성장하는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어떤 동질 집단에서는 되게 이제 이 취약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구조화 집단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구조화 집단이라는 것은 그냥 이 참여자들이 하던 대로 다 이렇게 어떤 것을 개방적으로 주어지기보다 조금 구조화해서 집단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요. 피해자이기 때문에.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을 개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개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특히 이제 집단 초기에서는 그냥 자기 소개하는 그 정도. 근데 이제 눈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접촉이 되었다는 거고 굉장히 이 감정이 뭔가 올라왔다라는 신호죠. 그러니까 리더가 지금 눈물을 보이셨는데 좀 지금 어떠시냐. 사실 우리가 집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민들레님처럼 이렇게 눈물을 얘기하다가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소리 내서 울 수도 있고 또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을 다양하게 집단할 때 경험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개인의 것으로 그 사람의 걸로 들어가기보다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당신이 지금 이 집단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어떤 단어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집단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집단 초기에 구조할 때 리더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에요. 상담후가 우리 개인 상담할 때도 리더가 알려주는 영역이죠. 그러면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눈물을 우리가 흘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다른 사람의 평가, 시선 이런 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처음 집단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. 또 이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. 근데 이제 너무 억눌렸던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좀 수용되는 분위기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. 그럴 때 이제 리더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. 우리 집단은 모두가 지금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처음에 우리 민들레님께서 먼저 이런 예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집단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안심도 되고 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을 멈추거나 또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를 허용하시고 울고 휴지로 닦고 해도 괜찮다.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눈물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근데 이제 지금 집단은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조금 민들레님의 눈물에 좀 더 머무르고 싶어요.
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, 근데 지금 이제 초장이니까 우리가 다 들어보고 또 다음에 눈물이 또 할 이야기가 된다면 그때 그 이야기를 좀 더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. 괜찮으실까요? 이렇게 이제 그 눈물에 나온 의미를 돌려주고,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 집단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, 그건 안정감을 주는 거죠. 그리고 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, 그리고 계속 울어도 된다는 거, 허용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리더의 초반에 개입에서 필요합니다.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 부분을 너무 눈물을 뭐라 그럴까,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, 이렇게 많이 왔다,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, 그렇죠, 알겠는데 처음이구나,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. 계속 이제 해서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끝으로 계속 기다리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으로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수용해주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초반에는 괜찮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집단 초기가 아니라 집단의 가독이나 작업 단계에서는 또 달라요.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집단 발달 단계에서 집단 초기에서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집단 가독이라든가 작업 단계에서는 뭔가 이제 이것을 집단원들의 갈등이 생기고 또 뭔가 이야기들이 좀 더 풍성하게 나오고 또 리더에 대한 반항이라든가 반감들을 표현하기도 하고, 이런 게 이제 작업 단계, 가독이 단계죠. 그리고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단계인데, 이때는 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좀 허용하고, 어떤 것에 감정이 좀 그랬는지 좀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해서 이제 그분이 혹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신지, 아니면, 이런 부분을 좀 더 물어보고 머무르는 것도 필요해요. 뭐 이제 그분이 뭔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지금 민들레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집단원들은 어떻게 좀 들리셨을까요? 하고 이제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들려줘서 다른 사람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어떤 동질감,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돌려 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집단 상담의 상호작용에서는 치료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부분들.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단계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제 작업 단계는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땐 더 크게 소리 내어서 우셔도 된다. 그리고 엉엉 울어도 된다. 이런 부분을 집단에서 허용하는 게 필요해요. 집단에 만약에 작업 단계 같으면. 근데 만약에 이제 종결해서 이런 부분의 울음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감정이 그때 터진 사람이 있어요. 집단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,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. 마무리는 말 그대로 마무리예요. 그때 이제 마무리 때 뭔가 감정이 올라오면은, 참 우리 민들레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시고 또 슬픔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시네요.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30분 후에 집단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집단의 마무리는 소감을 듣고, 우리 민들레님의 이 이야기는 집단 상담 후에 개인 상담에서 이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드릴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집단의 마무리를 해야 돼요. 개인이 아무리 그 감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. 왜냐하면은 집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집단 상담할 때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, 집단의 발달 단계에서 이 사람의 감정을 어느 단계에서 다루는지를 관찰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종교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. 아쉽지만 그 사람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야. 왜 그 앞에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앞에 안 하고 마지막에 했을까?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하나의 태도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될 수는 없어요. 항상 제한된 시간에 리더는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항상 시간을
그래서 구조화할 때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. 저희가 매 회기 3시간의 집단 상담을 합니다.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들은 이 시간 안에서 저희가 회기를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고 집단 상담 시간을 구조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내담자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걸 순서대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민들레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단원들이 느낀 것들을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. 아,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.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. 이걸 리더가 매번 그 얘기할 때마다 개인 상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집단원들에게 조금 더 공을 줘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.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거나 경험을 얘기할 때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A의 구름의 얘기를 듣고 내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진다. 그리고 그 구름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단어가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난다.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드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 발표를 할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것들은 별로 집단의 역동을 일으키기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집단할 때 잘 보시면 한 사람 먼저 누가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은 저희가 초대해서 그 사람의 집단을 초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의 별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집단의 역동을 일으키고 좀 더 자발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부분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더가 이거 다 피해갈 수 없고 모두 다 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 초대를 하게 되면 나는 누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혹시 누구님 이렇게 초대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소개를 이렇게 좀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. 아니면 누구님의 별칭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대가 되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